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펩트론 관련해서 한번 내용들 볼 건데, 제약바이오주가 요즘에 또 힘을 쓰고 있어요. 이럴 때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3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단기간에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럼 이런 기술적인 부담을 잘 소화를 시키고 해소를 해야 지수가 한 번 더 갈 건데, 지수가 이렇게 정체된 구간에서는 아무거나 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만 사야 되고, 제약바이오주를 지금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펩트론이 이제 개별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장기 지속형 치료제 플랫폼 적용 루프원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펩트론이 이제 자사의 장기 지속형 치료제 플랫폼을 적용해서 승인받은 최초의 의약품입니다. 장기 지속형 치료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펩트론에서는 그 스마트 대포라고 표현을 하는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지속 시간을 길게 늘리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비만 치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를 하고 싶어서 주사를 맞는데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예요. 근데 그걸 이제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로 바꾸면서도 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모두가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을 겁니다. 그죠? 주사 맞으려면 병원도 가야 되고 돈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힘도 들 건데 한 달에 한 번 맞는 것보다 3개월에 한 번 맞는 게 더 좋잖아요. 혹은 계속 맞아야 하는 주사라면 3개월에 한 번 맞는 것보다 6개월에 한 번 맞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장기 지속형 치료제입니다. 원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주입한 약물이 한 번에 몸에 딱 투여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몸에 퍼지고 투여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장기 지속형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스마트 대포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한 게 바로 이제 루프원이라는 거고요. LG화학과 체결한 루프원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에 따라서 펩트론은 제조를, LG화학은 국내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사는 800억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전립선암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의약품이에요. 기존에 있는 약물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확보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대포를 적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스마트 대포가 지금은 이제 그 루프원에 적용된 거지만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에도 이 플랫폼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투자에서는 펩트론의 루프원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 검증에 종결을 시킨 그런 사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임상이 아닌 상업화를 통해 검증을 했다라는 거죠. 임상보다 검증, 상업화를 검증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임상은 말 그대로 이제 효능이 있고 안전하다라고 해서 허가를 딱 내주는 거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상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허가를 받는 이유가 뭐죠? 그걸 허가를 받아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임상이 통과가 됐더라도 상업화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업화에 성공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펩트론의 몸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는 펩트론이 유일하게 생물학적 동등성을 충족해 자체 기술력, 생산, 임상, 영양만으로 승인받은 성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 이제 검증이 됐고 요거를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플랫폼 기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1회 제형을 월 1회로 변경하든지 이렇게 이제 지속 시간을 늘려주면서도 효과는 떨어뜨리지 않는 이런 기술. 이게 바로 스마트 대포고 장기 지속형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신약 개발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아니면 제형 변화 이쪽에 포커스가 더 있어요. 장기 지속형이라는 것은 이제 효과가 좀 더 오래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형 변화는 좀 더 편하게 처방받는 것. 예를 들면 알테오젠의 SC 제형 같은 게 그렇습니다. 아까 장기 지속형은 뭐 한 달에 한 번 맞을 주사를 3번까지 늘리면 더 좋다. 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형 변화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는 것보다 알약을 먹는 게 더 편해요. 그죠? 근데 알약을 먹으면서도 효과는 똑같다고 한다면 대부분 알약을 먹겠죠. 주사는 아프니까요. 그죠? 피도 나고. 알약은 그런 거 없잖아요.
깔끔하잖아요. 혹은 알약도 먹기 힘드신 분들은 붙이는 패치가 더 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패치형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죠. 네, 이게 바로 제형 변화입니다. 근데 신약 개발은 이제 요즘에 그 HLB가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HLB 주가는 안 좋아요. 근데 장기 지속형이라는 제형 변화를 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좋잖아요. 장기 지속형 지금 펩트론, 제형 변화 알테오젠 신고가 좋죠? 신약 개발하는 HLB 주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는 뭐예요? 트렌드 자체가 장기 지속형 아니면 제형 변화로 갔단 말이에요. 이 장기 지속형이나 제형 변화는 신약 개발에 비해서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신약 개발은 보통 이제 임상 3상 FDA까지 통과하고 자체적인 그 특허를 확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임상 1상이나 2상에서 멈추고 기술 수출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3상 통과하고 FDA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일단 기술 수출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다른 신약 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기술 수출을 한 번 하고 로열티를 받으면 끝이고 다른 곳에까지 기술 수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장기 지속형과 제형 변화는 아니에요. 알테오젠이 SC 제형을 머크에 수출했다고 하더라도 SC 제형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변형해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스마트 대포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 10개고 100개고 그 업체에 맞게만 스마트 대포를 적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외형 확장 면에서는 신약 개발보다 장기 지속형이나 제형 변화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K-바이오의 위상 변화입니다. K-바이오의 위상 변화. 예전에는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쓰레기 취급을 많이 당했죠. 실적도 안 나오면서 기술도 없으면서 있는 척한다. 근데 이건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었죠. 상반기에 제약바이오주의 기술 이전 규모가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아마 20조 원 돌파할 것 같아요. 엄청난 규모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신약 개발, 신약 파이프라인 수출 요거에 이제 포커스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장기 지속형이나 제형 변화 요런 부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큰 성과를 냈었던 게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나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지속형이라든지 아니면 제형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출 빈도가 늘어났다. 몸값도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드리는 게 뭡니까? 네, 금리입니다. 금리. 제약바이오주는 금리나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나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건설, 증권, 제약. 건설, 증권은 날라갔습니다. 물론 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모멘텀이 껴서 이제 날라갔고 증권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때문에 날라간 건데 제약바이오주도 금리나 수혜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 약가이나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었는데 트럼프 약가이나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기간이 많이 미뤄졌죠. 그래서 단기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됐고 금리가 낮은 건 제약바이오주에 도움이 되죠. 왜냐면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부채를 많이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투자 비용, 시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여기서 하나가 성공하면 이제 대박을 내는 거고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주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부채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주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약바이오주의 강점을 불러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펩트론도 일단 실적은 안 나와요. 그죠? 매출액도 미미하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펩트론은 예외적으로 부채 비중이 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스마트 대포 기술로 인해서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저점을 높여가다가 저점을 높이는 강도를 키웠어요. 그죠? 좀 더 높아지고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냐 여기였는데 돌파를 딱 시도하는 초입이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주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펩트론의 매매 타이밍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위 문자로 펩트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펩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데 문자를 보내주시는 번호는 어디냐 010-9839-3454입니다. 010-9839-3454로 펩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펩트론 관련된 전략들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어떤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 언제 시점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의 트렌드는 뭐라 그랬어요? 신약 개발보다 장기 지속형 플러스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 재형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슈들 어떻게 잡고 매매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니까 010-9839-3454로 펩트 네 문자 주세요. 펩트론 전략,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채널 통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분명히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정보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소외되지 말고 수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